정말 서현역, 분당 서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건, 아마 주말에도 그 공포감이 이어졌을 거예요. 먼저 흉기 난동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저 때까지만 해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시민분들, 국민분들 우라통이 치밀었을 거예요. 그냥 당장 가서 그냥 이당 아나운서 저 모자 확, 마스크 확 벗기고 싶은 마음 굴뚝 같잖아요. 네, 벗겨졌습니다. 어허. 오늘 오후 2시에요.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고요.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허. 이 남성은 이름이 최원종. 이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22살로 2001년생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이 검거 당시의 사진인데 위원회에서 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상 공개의 경우에는 범행이 잔인하거나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또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또 범죄 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이른바 깜놀하셨을 거예요. 만약에요, 저 신상 공개된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만약에 기존에 우리의 신상 공개됐을 때 공개됐던 사진 스타일로 보면은 박성배 변호사 왼쪽에 사진 한 장 달랑 요 정도만 공개됐을 거예요. 만약에 왼쪽에 있는 면허증 사진이나 뭐 주민증 사진, 그 사진 공개됐다면 이게 지금 최원종의 실제 현재 모습과 같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주변에 최원종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외에는 사진만 보고는 누구인지 향후에라도 알아보지는 못할 사진입니다. 실제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조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상 오늘 서현역 흉기 난동의 최원종 신상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개되지 않았다면 당장 형평성 문제가 일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신상 정보 공개가 필요했고 기왕의 신상 정보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머그샷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검거 당시의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온전히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함으로써 그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최근에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신상 공개할 때 앞서 말씀드렸죠. 보통 지금까지는 왼쪽에 있는 면허증 사진이나 어떤 신분증 사진, 정말 언제 찍었을지도 모를 그런 신분증 사진만 공개해서 이게 신상 공개했다 이래 왔는데, 지난번에 그 흉기난동 했던 조선이란 인간 때부터는 보세요. 검거 당시나 이 그때 사건 발생했을 때 CCTV에 포착된 사진을 다시 같이 공개해서 최근의 모습을 그나마 어렴풋이 짐작해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최원종의 사진을 보면 검거 당시의 사진이라고 공개 밑에 이제 설명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때보다는 정면 사진이에요. 혹시 최원종한테 정면에서 사진 찍을 테니까 동의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정면에서 찍힌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머그샷을 공개했을 것 같은데 머그샷은 그야말로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얼굴 정면과 측면을 그대로 촬영합니다. 이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사진인데 저 모습은 검거 당시의 사진이라고선 치더라도 현장에서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굳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개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머그샷은 공개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진 공개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당장 머그샷 공개는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현장에서의 사진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종이요, 소름 끼칩니다. 2001년생이에요. 물론
뭐 나이와 이 흉악한 범죄가 무슨 상관관계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로 20대 이제 초반이 어떻게 이런 강력한 끔찍한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러요. 최근에 정유정도 23살, 지금 이 인간도 이 최원정도 만 22살.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할 텐데 범행 동기가 혹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아하. 있습니다. 일단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요.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최원종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서 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한 열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요, 최원종의 휴대전화 2개와 컴퓨터 1대를 포렌식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일단 신림동 살인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세상에. 또 흉기라든지 방검복, 가스총, 또 흉기 들고 다니면 불법 이런 단어를 범행 한 달 전부터 검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신림동 살인 사건을 검색해 봤다는 건 다분히 이번 범죄가 계획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범행을 실행하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으로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유형입니다. 여기에 계획적 살인 범행이 입증된다면 아마 재판부는 사형 선고를 기피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범행 동기에 관한 철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당사자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떠 있어서 본 것일 뿐이라면서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검복, 흉기 소지 처벌 등도 검색했을 뿐만 아니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슈에 머물러 이를 검색했다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자신의 범행 실행에 일종의 트리거 역할, 여러 가지 범행 유발 요인 중 하나로는 분명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모방 범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자신도 직접 범행을 실행할 일종의 용기를 얻었던 것 같고 아하. 그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까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신질환 등도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네. 철저한 사전 준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최원종의 말만 듣고 지금 수사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만 검색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정화 기자님. 네, 맞습니다. 경찰은요, 최원종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활동하며 작성한 글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어떤 글들인데요? 일단 지난달 29일에 올린 글 같은 경우에 네. 이 글을 살펴보면요.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이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세상에. 밖에 나갈 때 30cm 흉기를 들고 다니는 23살, 23살 고졸 배달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요. 자기를 가리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스스로 이런 지칭을 했는데요. 또 신림역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는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제 나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셈. 군사력 대폭 강화 등의 이런 알 수 없는 글들을 올리기 세상에.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범행 전날에 올린 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원종이요. 범행 하루 전에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하는 등의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시 흉기 구입 후에 바로 서현역으로 사실은 이동하였는데 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범행 전에 이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흉기를 구입은 했고 그런데 디저트를 먹는다? 이런 글은 올렸다. 글쎄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경찰이 좀 더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만 무슨 정신 이상이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을 가장한 고도의 두뇌를 고도의 지금 머리를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뭔가 지금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건지도 몰라요. 물론 단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그래 반드시 면밀하게 수사를 더 보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 최원종이라는 인간이 지금 22살밖에 안 돼요, 만으로. 그런데 어떤 성장 배경을 지금 지내왔기에 이런 끔찍한 행각을 저질렀을까요? 저런 범인들이 예전에는 막 그 부모가 없는 불우한 가정이거나 성장 과정에 굉장히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최원종 씨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자동차 차량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부모들이 저거 내 차인데? 하고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세상에. 겁니다. 근데 그 부모도 몰랐다는 거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설마 우리 애가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지 않고 죽었어요? 피해자가 죽었어요? 네. 이런 지금 질문을 저 차량이에요. 네. 예. 그런데 조금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그런 피의자와 달리 굉장히 중산층, 고학력,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게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올림피아드라고 하면 굉장히 영재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상도 받았고 수학이라 과학 이런 데 굉장히 유능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제 전공해갖고 이런 데 특목고에 꼭 진학해서 과학자가 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계획이었으나 특목고 진학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고에 들어간 후에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자퇴를 했는데 특히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 연민의 느낌이 뭐냐면 나도 형처럼 좋은 특목고 들어가서 명문대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실력은 있어. 그런데 특목고부터가 되질 않았고 마침 또 그 형이 특목고 나온 형이 명문대에 지금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가 가난한 뭐 이런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형이랑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틀에 가둔 그런 점들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원종이 살아온 배경을 설명드렸지만요. 그 어떠한 것도 용납될 수 없어요. 특목고든 영재든 거기를 못 들어갔든 형이 잘 나가든 뭐하든 자기가 자격지시든 뭐든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런다고 다 저런 짓을 저질릅니까?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본인이 특목고를 갔든 왔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뭐 저 사람이 살았던 그 전에 모든 과정이 어느 것도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뭐 흉악한 범죄고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 그 최원종이 정신병력이 있냐 없냐가 지금 수사 과정의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원종이 중학교 때인 2015년도에 대인 기피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3년 전인 2020년에 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치료를 받은 것 같고 처방도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보통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약을 받잖아요. 네. 근데 약을 스스로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약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끊고 약도 먹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이제 추측컨대 정신과 치료 중단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지금 최원종 같은 경우 현재 국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고졸 검정고시를 치러서 대학에 들어간 뒤에 부모 집을 떠나서 혼자 살다가 최근에 다시 합가, 즉 본가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지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은 뭔가 낌새를 못 차렸을까요? 아들한테서 뭔가 이상한 징조는 못 느낀 걸까요? 왜냐하면 이 최원종이란 인간이 잘 먹던 약을 중간에 끊었잖아요. 왜 끊었을까요?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약을 끊은 이유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자기가 취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바뀔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지요.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단지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뭐 입원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도 최원종의 행동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위주의 판단이잖아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을 거란 판단에 그랬을 수 물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정신치료 전력이 혹시라도 앞으로의 재판을 받게 될 때 형량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단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범죄 유형도 상당히 중한 유형인데다 계획적 살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사용되어서 유일한 감경 사유라면 심신미약입니다. 이 부분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분열성 성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계 내지는 재판 단계에서 아마 국립법무법원의 감정 유치돼서 정신감정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극형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일한 감형 사유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담, 검사, 병실 생활 등을 두루 조사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 영재도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갑니다.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정신감정을 통해서 실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판단과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법원이 법률적으로 판단해 감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원종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가 학창시절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을 두루 평가해 가중 내지는 감형 사유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최원종의 그 과거 정신치료 전력이 있든 없든 그건 이제 면밀하게 조사해봐야겠지만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런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감형시키지 말기를 바랄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인간들은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그 안에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감형 웬 말이에요. 그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 어제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여성이었는데요. 마침 그날 남편이랑 저녁 외식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부인은 안쪽에 있었고요. 인도 쪽에 있었고요. 남편은 차도에 있었는데 급하게 이쪽을 덮친 차량이 부부를 똑같이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최원장이 차량으로 인도로 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돌진한 거잖아요. 너무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부부가 같이 이제 넘어졌고요. 남편이 의식을 차렸을 때 보니까 부인은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여서 저 차로 몹쓸 짓을 한 거잖아요. 네, 엄마 차입니다. 자기 엄마 차인데 또 다른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심정지가 왔는데 호흡을 시켜서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어제 새벽 2시에 수술할도 어려워서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요.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못 지켜준 거에 힘들었어요. 다들 지금 죄책감에 빠져 살고 있어요. 다들 저희가 조금만 더 늦게 나가자고 집에 있을 걸 이런 것 때문에 어저께 첫날에 잠깐 갔는데 아버님이 나가신 거거든요. 왜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조금만 늦게 만날 걸, 약속 시간 조금만 다르게 할 걸. 왜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이게 살아남은 자의 고통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남편분이 지금 자책감이 들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었잖아요. 세상에, 같이 걷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식사하고 같이 걷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그럴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에. 저 무도한 인간이 차를 몰고 와서 두 사람을 치었어요. 그 옆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죄책감이에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늦게 갈 걸, 1분만 늦게 갔어도 그런 일 안 당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외식을 나가지 말고 집에서 밥 먹을 걸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 생각하면 저 남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진짜 죄책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저 남편이 직접 저기 지금 글씨 조그만 종이에 글씨 있잖아요. 저분이 쓰신 거거든요. 네. 직접 찾아갔어요. 저 현장을. 아이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도 마지막 남편으로서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디카페인 라떼 한잔 하고 어머 저거예요? 네. 어머 저 글이에요? 네. 어머 세상에. 그리고 꽃다발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다 그렇게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아이고. 미안해요.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글 아이고 썼어요. 세상에. 저는 저게 정말 피눈물을 토하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분 저 라떼 입장에서. 한 잔. 아이고 세상에. 네, 그리고 꽃다발도 그 꽃다발 그 사러 이제 꽃 파는 가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사연을 얘기했더니 이 주인분이 돈도 안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싸주시더래요. 아이고. 그 사연을 듣고
저 남편 입장에서 저 현장에 가서 얼마나 또 가슴 아프고 울었겠습니까? 저는 이 최현종 이 사람 저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렇게 남편한테 큰 상처를 주고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만들고 이게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사람이 용서받으면요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영원히 용서하면 안 된다고 저는 네. 봅니다. 피해자가 안타깝게도 사망했어요. 그 박성배 변호사님, 최원종 이 죄 형량에 더 가중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실수로 사람을 쳤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살인입니다. 즉 차량이라는 이른바 큰 흉기를 이용해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치였고 그 와중에 한 명이 실제로 사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즉 살인과 살인 미수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이 정신질환이 양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상황 자체만 두고 보면 차로 여러 사람을 치고 이어서 흉기를 휘두릅니다. 각 범행 간의 냉각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치고 뒤이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정신 감정도 거치겠습니다만 이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법관이 상황 자체를 두고 법률적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이 상황 전반, 실제로 사망에 이른 사람도 존재하는 이상 정신질환이 감형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시청자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왜 이래?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주말에 이런 풍경이었다면서요, 세상에.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역 그리고 부산 서면역 그리고 전북 잼버리 행사장, 인천 청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행사장 그리고 제주 공항 그리고 진주 롯데볼 서현역 판교역 수원역 등 약 전국 11곳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가 됐습니다. 세상에. 해당- 이거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전술 장갑차를 영화에서나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살인 예고글에서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입니다. 세상에. 이게 2023년도에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세상에. 지난 4일 경찰이 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면서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그리고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2,000여 명을 배치한 것에 이어서 어제 경찰청 대테러 위기 관리과가 전국 15개청 45개소에 소총과 또 보시다시피 권총으로 이 이중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 128명과 이 전술 장갑차 11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중무장 특공대와 장갑차가 형사 사건에 동시 투입된 것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엄중한 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저렇게 특공대와 전술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한 게 범죄 억지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풍경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시민들 생활 영역에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된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지 그러네요,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동시다발적인 악인들의 행태가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연달아 벌어지게 되면 아무리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해도 무자비하게 돌진하는 상대방을 피할 방법 사실상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들 각자가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동안 볼 수 없는 풍경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조치 시민들이 오가는 각 목에 배치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는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오늘 퇴근 시간 등 사람 붐비는 곳을 지나는 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맞습니다. 살인 예고글이요. 계속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 때문에 아마 혼란스럽고 더 공포스러웠던 주말을 많이 보내셨을 테고요. 어떤 지역에 가지 마라 이런 문자 메시지 아마 주고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하하. 같습니다. 실제로 살인 예고글이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확인된 것만 187건인데 세상에 왜 이래요 진짜. 이 가운데 검거된 사람이 59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검거된 피해자의 상당수가 또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요, 살인 예고글 게시를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한다면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검거된 59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부산 서면에서 흉기 난동을 할 거라는 글을 쓴 작성자가 검거됐는데 또 해군 일병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술에 취해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검거 후에 헌병에 인계됐습니다. 이런 글을 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다고 지금 이 시국에 장난글을 올려요. 그리고 군인이란 인간이 뭐라고요? 해군 일병 술에 취해 장난삼아 어저런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마치 유행처럼 들불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글, 혹시 배경과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극히 일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분노를 갖다 대리 표출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장난을 하게 되는 커다란 이유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 글을 올렸을 때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며칠 만에 들키게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장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요. 생각보다. 진짜요? 이거는 처벌 수도 높긴 높지만 처벌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사회를 좀먹는 행동이, 절대 이걸 호기심, 장난, 어디 그런 단어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위기가 하루빨리 수그러들기를 정말 바라주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